이번의 경선을 위한 경선 룰을 정하는 절차는 마무리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간의 언론에도 소개가 됐습니다만은 후보를 결정하는 룰에 대한 이제 그 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한 거고, 그 다음에 후보들의 윤곽이 드러나는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될 몇 가지 디테일한 부분은 좀 남아 있다고 봐야 됩니다. 가산점제라든지 뭐 이제 그렇고, 어쨌든 이제 이번 선거 자체가 그 서울, 부산의 전직 시장들이 상당히 국민들로 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로 이제 유발된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경선 준비의 기본 전제는 그 후보들의 도덕성의 검증부터 시작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시민검증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한 것에서부터, 그 다음에 시민경선의 개념으로 가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부산, 서울 시민들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룰을 만드는 게 좋겠다고 해서 이제 일반 시민 80%, 그 다음에 책임당원 20%의 비율로 최종 후보를 결정하는 구도,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민평가단을 별도로 운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토론의 과정을 거쳐서 후보들의 경연장이 되고, 또 그 경연에 대한 사전에 무작위로 선발된 시민평가단들이 자유롭게 판단해서 그 결과를 그때그때 즉시에 공개함으로써 국민의힘 경선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 그런 프레임을 현재 마련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룰은 전반적으로 마무리된 상태. 이제 앞으로 12월 하순경에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되면 이 룰을 이제 직접적으로 실행하는 그런 절차가 남아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야당이다 보니까 그 보다 많은 그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좀 유도해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서울만 해도 25개 구청 중에 24개 구청이 현재는 뭐 민주당 당직을 갖고 있는 구청장들이 그 조직을 그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스타트가 일단 열세에 놓여 있다고 보고, 그런 걸 만회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좀 많은 시민들이 흥미와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또 그분들의 의사가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경선 구도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어쨌든 미스터 트롯의 방식을 채택한다고는 하나, 기본적인 것은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비대위원장에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경선 룰이 제대로 된 후보를 능가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아무리 경선 룰을 잘 만들어도 서울, 부산 시민이 기대감을 갖고 있는 제대로 된 후보를 출마시키는 것보다는 효과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부산은 지금 어느 정도 그 후보들이 좀 과열 양상이 있다고 할 정도까지 후보군의 세팅이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돼가고 있고, 서울시장 후보는 아직까지 좀 기대할 만한 어떤 그런 후보들의 출사표가 미진한 상태예요. 그래서 당 지도부에서 그 서울 시민들이 갖고 있는 기대감을 충족시킬 수 있는 후보들의 출마를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은 선거로 서울시장을 뽑기 시작한 때부터 또 그 직전 임명재 시장까지 그 조순, 고건, 이명박, 오세훈, 박원순, 그러니까 나름대로 상당한 지명도를 확보한 후보들이 나와서 선택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어쨌든 그분들이 서울시장 자리가 그 총리급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서울 시민들은 나름 일정한 수준 이상의 기대감을 갖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전혀 알려져 있지 않은 참신한 사람을 찾는 노력도 물론 필요는 하겠지만,
서울 시민들의 자존심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후보, 서울 시민들의 기대감을 충족시킬 수 있는 후보들의 발굴 또는 참여, 권유, 그러니까 사람을 그 적절한 기대감을 충족시킬 수 있는 후보를 출마시키게 하는 게 더욱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또 신인들과 어우러져서 뭐 미스터 트롯과 같은 그런 어떤 그 경연 방식이 채택된다면 효과가 120% 정도 기대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뭐 직접 실명을 거론하기는 어렵지만 뭐 유승민 의원은 이제 이미 그 본인이 생각하는 마이웨이를 선택한 것 같고, 오세훈 시장은 저는 결자 해지의 차원에서 출마를 한번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게 본인이 갖고 있는 정치적 로드맵을 위해서도 저는 출마가 필요하다고 보고, 개인적인 생각은 저는 그분에게 한번 출마를 좀 권유를 해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안철수 대표가 뭐 굉장히 많이 거론되기는 했는데, 뭐 서울시장 출마 여부를 떠나서 좀 앞으로 대선까지 연대를 통해서 힘을 합칠 대상임은 분명하다. 그래서 보궐선거부터 그런 공감대 형성이 좀 이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의견이 좀 엇갈리는데, 만약에 출마를 감행하기로 했다면 어떤 페이버를 갖고 출마를 하는 것보단 당이 마련한 경선 룰의 기초부터 같이 함께 하면서 최종 후보로 나가는 그런 과정이 저는 더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좀 걱정하시는 분들은 뭐 예비 경선 절차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조금 그 면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견도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만은, 저는 본인께서 출마를 결심하고 또 출마가 현실화됐을 때, 그때는 신인의 심정으로 처음부터 선택받는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있다고 봐요. 예. 대선으로 가기 위해서도 저는 서울시장 출마가 필요하다고 보고, 어찌됐든 그분에게는 제발로 서울시장직에서 걸어 내려온 것이 지금 현재는 좀 업보와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스스로 그 매듭을 푸는 노력이 서울시장 출마부터 스타트가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상당히 본인으로 봐서는 좀 감내하기 어려운 좀 고난의 행군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제 감으로는 그 서울시장 후보 출마부터 새로운 정치적 로드맵을 시작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그 경선 결과는 아무도 예측할 수는 없고, 다만 이제 그 참신한 신인 발굴도 중요하고, 또 지금 현재 경선에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중량감 있는 후보도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좀 오세훈 시장과 같은 분이 좀 마음을 내줄 필요가 있고, 그다음 당이 정한 경선 룰에 따라서 첫 걸음부터 시작을 한다면 그처럼 뭐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결과적으로 우리가 룰에서 정한 서울 시민과 당원들이 선택할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결과는 예단하기 어렵지만은 오세훈 시장 본인이나 우리 당으로 봐서도 출마를 좀 결행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 상반된 이야기가 들려서 그 본인은 뭐 출마하지 않겠다. 본인은 그 내 목표는 22년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마 좀
본인 스스로 출사표를 던지는 것보다는 당에서 명분을 좀 갖춰 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좀 출마를 좀 한번 해주시면 어떻겠냐. 지금 뭐 새로운 인물을 찾아 나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왕에 상당한 인지도와 지명도를 확보하고 있는 후보가 같이 경선에 좀 띄워주고 또 그런 가운데 결과가 도출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당 지도부에 뜻 있는 몇 분 뭐 의원님들께서도 오세훈 시장의 출마를 권유할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비대면 상황,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직 동원에서 절대적인 열세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발굴하고 띄워서 후보를 만드는 그 과정이 통상의 선거 때보다 더욱더 힘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 그리고 대한민국 제2의 도시 부산에서 보궐선거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정권 심판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 말씀하신 대로 정권 심판에 안주해서는 또 곤란한 것이 나름 그 서울 시민과 부산 시민들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좀 기대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후보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사실은 광역단체장은 정치보다는 좀 정책적인 부분에서 역량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물론 이제 뭐 양지역 다 대한민국에 내놓으라 하는 첫 번째, 두 번째 도시니까 정치적인 역량 플러스 정책적인 역량이 같이 겸비된 인물이라 해야 될 것이고 거기서 따라본다면 정권 심판론 플러스 양지역의 발전 비전과 대안 제시가 좀 반드시 병행돼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부동산 정책이 그 주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고 부산은 부산공청회에 가서 그 당원들과 시민들의 그 여론을 청취해 보면 그 현 정권 들어서 특히나 침체된 부산 지역 경제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부산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대해서 나름 그 묘수풀이를 할 수 있는 또 그 해법을 제시하고 실천할 수 있는 후보를 원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부동산, 부산은 부산 지역 경제 활성화. 그다음 플러스 요즘 그 코로나 국면에서 그 기업인 소상공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타격이 심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나름의 좀 그 철학과 소신을 갖고 있는 후보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뭐 K 방역이라는 프레임이 지금 무너져 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 백신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정책적인 미스 뭐 이런 부분도 지금 같이 오버랩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양지역 공이 또 코로나에 대한 그 후보 나름의 어떤 소신과 철학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경선 룰은 뭐 별도의 발표 절차는 없었습니다만 언론에 이미 릴리스가 되었고 내부적으로 이제 의원총회와 비상대책위원회에 이제 보고를 마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되면 거기서 직접적으로 실행에 들어가는 그런 단계가 남아 있다고 봅니다. 실행이다. 예. 수양산 그늘이 강동 80리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정치 영역에서 수양산 그늘은 국민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정권에서 제가 쭉 지켜봐온 바로는 기승전 표계산, 기승전 선거 좀 그런 그 프레임으로 국정이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 감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간의 편가름 또 거기에
공정하지 못한 특권 의식을 갖고 있는 계층이 새롭게 생겨난다든지, 예를 들면 뭐 운동권 출신이라든지, 또 저는 사법부 내에서 우리 법 연구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청와대와 집권 여당은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으로 민생을 청취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국민들의 마음, 민심을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자만심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 잘못된 정책 노선을 수정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지도자, 용기 있는 지도력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고 계속 자만에 빠져 있다면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를 통해서 좀 민심을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공천관리위원회에는 현역 국회의원들은 참여를 안 하는 게 좋겠다고 제가 비대위원장께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역 의원들은 이제 경선 룰까지만 세팅을 하고 외부 의원들은 공천관리위원회에 그대로 가서 활동을 하되 현역 의원들은 공관위에는 참여를 안 하는 게 공정성을 좀 확보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하겠다 해서 건의를 드렸고 아마 그대로 하실 것 같아요. 그 현 정부 들어와서 추진한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이 시장에서의 수요 공급 부분을 넘어선 규제가 굉장히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 정책도 규제를 먼저 앞세운 정책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임대차 보호 3법으로 지금 많은 분들이 전세난을 겪고 있다고 봐야 될 테고, 또 최저임금도 그런 부분이 있고, 또 52시간 근로시간제도 너무 획일적으로 좀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편가르기라는 표현을 썼지만 뭐 많은 분들께서 확실한 내편 51%를 확보하는 것이 이 정권의 목표다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49%의 저주를 받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보다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 국민들을 화합하면서 나가는 그런 국정 운영이 돼야 될 테고 거기에 대해서 좀 바른 소리 하는 여당 정치인이 좀 더 많이 나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뭐 손꼽을 정도의 국회의원들이 이슈화되고 기사화되는 그런 여당이 아니고 좀 현장에 있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해 보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여당 국회의원들이 좀 많은 분들이 나와 주셔가지고 과감하게 국민들에게 좀 부담과 필요 없는 고통을 주고 있는 정책은 좀 과감하게 폐기하고 새로운 대안을 찾아 나서는 그런 집권 여당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국회는 여당이 양보할 때 가장 합리적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뭐 이 정부에서 포용이라는 단어를 즐겨 쓰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관용과 여유가 필요한 국회 운영을 좀 기대하고 싶습니다. 예.